충실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인 납세자는 보호하고 대신에 악의적 진압적인 탈세자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무 행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포상금 20억 추적 악의적 고액 체납자입니다. 일단 악의적 고액 체납자 숫자가 얼마나 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매년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뭡니까? 네, 우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2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물론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조례로 3,000만 원을 최저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 자체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또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상습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준이 있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밝혀냈습니다. 그 정도가 꽤 상당하던데요. 네, 어떻게 보면 매년 국정감사할 때 단골 주제라서 뭐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밝혀진 게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51조, 인원은 한 5만 8천 명 정도 가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1조. 네. 이 가운데서 이제 현재 누적 징수액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 1조 한 5, 6천억 정도를 이제 징수했다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네, 누적 체납액이 51조면요. 2019년 서울시 예산이 31조니까 서울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요. 자, 명단이 공개된 대표적인 고액 체납자가 누군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고액 체납자 명단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홍모 씨가 1,633억 원을 내지 않았고요. 그를 이어서 전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최순영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포함해서 1,073억 원, 그리고 전 한솔 부회장이죠. 조동만 부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714억 원, 그리고 전 제2유개발 대표이사죠. 주수도 전 대표이사가 법인세 등 570억 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 유병헌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가 증여세 등 111억 원, 그리고 전두환 씨가 양도세 등 31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면면을 보니까 한때 경제면 혹은 사회면을 장식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빠지지 않는 분이 있군요. 역시 전두환 씨인데 전두환 씨는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시가 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서정엽 부시장이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죠. 체납 징수 위에서 2차 가택 압수수색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두환 씨를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고액 탈세자로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서정엽 부시장이 이야기를 남겼었던 2차 가택 수색. 근데 1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1차 가택 수색을 통해서 동산과 미술 작품을 판매를 해서 6,900만 원을 징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킹덤을 더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잘 들으시고요.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강남구, 2번 경기도 용인시, 3번 서울 송파구. 네, 연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세금 자체를 많이 낼 것 같지 않은 우리 오창석 의원 한번 정답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1번 아니면 3번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네. 가장 비싼 땅과 비싼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건 고도의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이번이 제작진의 충체 의도까지. 그렇습니다. 2번 지금 초가집 같은 게 나왔거든요. 옛말에 이 곳간에서 인신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번이 이제 곳간을 보여줬거든요. 네.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용인입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오창석 의원. 네. 사실 이런 이 숫자를 살짝 우리 제작진들이 부려봤는데 그걸 또 간파하고 정답을 맞추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인구 108만의 경기도 용인시는 2019년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가 많은 곳 탑 5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가 1,20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경기도 고양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다음은 수원시, 성남시, 서울시, 강남구 순이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곳으로 탑 5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가 1위였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강남구,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순이었습니다. 네. 용인시가 이렇게 많네요. 자, 얼마 전이었죠.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악의적 체납자 812명을 추적 조사했고요. 그 안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국세청에서 이제 예전과 달리 좀 빅데이터 정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이제 징수에 나서면서 벌써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600억 정도 더 많이 거뒀다는 거고요. 예년 수준 1년치를 거의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자신들이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봄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서 늘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자, 서울시의 유명한 체납 징수팀이 있습니다. 38 세금 징수과인데요. 체납 징수팀의 활동에 첫 버전을 방불케 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38 징수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무려 161억 원을 이제 징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38이 붙었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땡인가요? 대한민국 이제 헌법 자, 그 말씀 왜 안 하시나 헌법 조문에서 가져왔다고 방통이 하는데요. 징계 들어옵니다. 네. 헌법 제 38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해서 이 38조에 38을 떼와서 38 징수과라고 했고요. 저희가 학급 급훈이 있듯이 징수과에도 과훈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것이고요. 신혼여행에서 귀국할 때 공항에 따라가서 친정집에 가는 것을 추적해서 체납자가 사는 고급주택을 찾아내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8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를 했네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네, 예, 꼭 잘못했습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면서 방송을 위해 희생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전 희생 같은 거 안 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요. 네. 예. 배움은 좋은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단 공개를 하고요, 끈질긴 추적을 하는데도 고액 체납자들이 끄떡없는 이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또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세청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삭제가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액수에 따라 좀 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네. 이제 그 이하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압류나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 5년 동안 10년 동안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는 건데요. 이 이유가 사실은 대개는 이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한 준재벌, 재벌급, 고위급 인사들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경우, 실제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압류를 하려고 하거나 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주소가 불명인 경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세금 탈루도 계속하고 명단 공개로 돼 있는 불이익도 좀 사라지게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놀라운 게 저는 이 병역의 의무처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좀 평생 따라오는 것들 중에 이 세금의 의무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 5년만 버티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혹시 강력한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소송을 하거나 압류를 하는 순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단순 물리적으로 5년이나 10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5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출국 금지가 일단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월에 법이 통과돼서 아마 올해부터 시행인데 계속 이렇게 고액 체납을 할 경우에
30일 동안 감치 유치장에 또 최대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제재 수단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제목이니까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 고액 체납자 인닉 재산을 신고하면 정말 포상금이 20억이냐 이겁니다. 포상금 20억. 자, 신고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무조건 신고만 하면 20억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은닉 재산을 신고했을 경우에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최소 5%에서 많게는 이제 20%이고 최대 금액이 이제 20억이 될 수도 최대 있다. 금액이 20억. 네. 라는 네. 것을 남겼습니다. 네. 일단 은닉 재산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국번 없이 126번, 126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제가 부업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고액 친납자 사냥꾼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제가 사냥대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 해당 대상이 아니니까요. 네. 친납 안 하셨잖아요. 네, 사냥 대신에 이제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현행범을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건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사실 고액 체납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반응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방금 방송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칼춤을 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남겼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2일이었고요.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수가 2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밀린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5년간 관세청이 공개한 이 상습 고액 체납자 이 명단의 76.6%가 재공개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체납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이 공개됐으면 그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낼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경우가 악의적이겠죠. 하지만 낼 돈이 없어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액 체납자도 액수적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정도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0만 명 정도가 이거를 체납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자료인데 국세청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일상적이진 않지만 이런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액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업종별로 그 매출액을 따져서 소멸시키는 특례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세법상에서도 징수유예라든가 또 이제 결손 처분이라든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거두는데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좀 동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평소에 좀 잘 쳐다보셔야 된다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도에서 오늘부터 압류한 물건들을 5년으로 공매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물품 등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골프채, 양주 등 총 500점인데요. 작년 6월에는 현장 공매를 통해 3억 2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 포상금만 있으면 우리 요원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싼 가격에 여기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는 수입 자동차 B사의 자동차인데 슈퍼카로 불리는 자동차인데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여기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결국 중요한 단어가 등장할 텐데요. 조세정의입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준호 의원, 조세정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조금 급진적인 안인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조세 피난처 텍스헤븐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5만 원권 폐지 나아가서 현금 폐지로 한번 나아가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밝혀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늘밭에 있는 현금들이 나오면서 네. 증세 없는 증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정치인들이 얘기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 지하 빠른 경제가 해법이 아예 사라지겠네요. 세금도 다들 열심히 내겠지만 네. 굉장히 급진적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세정의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포상금 20억, 추적, 고액 체납자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납세는 헌법 38조로 정한 국민의 의무이자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